그러면 바로 첫 번째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수는 수업부터 셀프 브랜딩까지 바이브 코딩 시작하기라는 주제로 우리 한종구 선생님께서 약 2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연수를 진행해 주실 거고요.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참여자분들께서 꽤 많으셔서 연수 진행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해도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링크를 하나 전달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혹시 제 공유 화면이 보이실까요? 네, 네, 보입니다. 여기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사실 가능하면은 PC로 접속하시고 휴대폰으로 PC로는 강의를 들으시고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는 게 좋은데요. 왜냐면 PC로는 저희가 따라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신 경우에는 이 QR코드를 이용해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네, 더 설명해 주세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반응을 보고, 네, 난이도나 수준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스캔하셔가지고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이 눌러주셔가지고 네, 너무나 감사하게도 네, 100분 넘게 눌러주셨는데요. 참고로 중복으로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정말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 번 누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QR코드는 이제 그만 띄우고 제가 메시지로 링크를 하나 눌러놓고 그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제가 수업부터 셀프 브랜딩까지 해서 바이브 코딩 활용하기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네, 교육자를 위한 수업 그리고 브랜딩까지 한번 같이 따라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한준구라고 하고요. 코단쌤이라고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튜브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교원대학교에서 인공지능의학교 전공을 했고 출강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엠베서더로 활동하고 있고요. 책을 몇 권 썼어요. 초등기적의 AI 문법이나 또 회사에서 몰래 보는 일 잘라요 AI 글쓰기, 빨리빨리 업무 자동화. 최근에 쓴 책이 업무 자동화 관련 책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코딩이나 이쪽에서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도 있으시면 그 책을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최근에 작년에 이제 조코딩님 최대성님이랑 같이 이제 강의를 한 적도 있고요. 뭐 네이버에서 제 이름을 치거나 코난쌤을 검색하시면 저의 최신 정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서 인공지능이 정말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약간의 두려움도 가지고 있고 어떤 분께서는 또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 사람마다 각각 그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 이유가 왜냐면 내가 지금 어디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직업군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이 내 직업에 미친 영향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인공지능의 어떠한 그 능력을 좀 과소평가하거나 또 과대평가하기도 합니다. 최근 연구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는데요. 이제 휴먼 에이전시 스케일이라고 해서 사람과 AI가 협력하는 관계를 5단계로 나눠 봤어요. 그래서 H1은 완전 자동화입니다. H2까지는 이제 AI 에이전트가 자동화를 하는 거고요. H3, H4, H5는 사람과 AI가 협력을 하는데 점점 사람의 영향이 더 커지는 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이 페이퍼를 다 소개해 드릴 수 없지만 여기에서 가르치는 일에 대한 부분은 H3에서 H5 사이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는 완전 자동화는 어렵다. 그래서 미래 교육은 AI로 대체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 교사의 역량을 AI가 계속 보완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육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네, 이 논문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쯤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안드레이 카팟이라는 AI 되게 유명한 연구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두부에서 정말 가볍게 바이브 코딩은 뭐 약간 이제 비난하는 말투로 했었어요. 왜냐면 인공지능에게 모든 코드를 맡겨놓고 실제 개발자들이 코드를 보지 않고 그냥 막 개발한 형태를 이제 약간 풍자하는 형태로 바이브 코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어떻게 좀 오히려 더 인공지능이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걸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부분의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95% 정도의 코드가 AI 생성이랑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존에 뭐 한 달 정도 걸리던 개발 과정이 3일에서 5일 정도로 이렇게 단축이 되기도 하고요. 네. 자, 여기 피터 레베스라는 사람이 그 하나의 비행기 게임을 만들었는데, 이게 어, 몇 주 만에 몇 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건 순전히 이제 AI로만 개발을 2주 정도 한 거라고 해요. 이렇게 성공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전통적인 개발 방식이랑 비교해보면 우리가 뭐 코딩을 한다 할 때는 일단 언어를 잘 배워야 되기 때문에 뭐 파이썬을 한다, 아니면 뭐 자바스크립트를 한다, 뭐 C 언어를 한다 이런 식으로 특정 언어를 먼저 숙달하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러닝 커브라고 하죠. 배우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만들기 시작을 하면은 좀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오류를 수정하고 하다 보면은 뭐 한 달 정도 걸리기도 하고 뭐 더 오래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런 컴퓨터 지식이 없으면 개발 자체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간단한 웹페이지도 만들기가 힘들었죠. 그리고 또 에러가 나면 또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그때부터 구글링을 통해서 검색을 해가지고 또 이제 찾아서 어디에 있는 코드를 적용해보거나 또 머리 싸매서 고민해보거나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또 그러면서도 금방금방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개발자들은 굉장히 항상 공부를 많이 해야 됐죠. 이제 바이브 코딩을 이용하면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빠르게 피칭할 수가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단 AI가 모든 걸 다 해주진 않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AI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걸 잘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가장 잘하는 게 잘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야말로, 강사님들이야말로 이런 바이브 코딩이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반복적으로 또 개선하는 그런 끈기도 필요하고요. 네, 핵심 포인트는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명확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표현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내 생각을 잘 전달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이게 PDF를 변환했더니 조금 깨지는데, 한번 관련해서 실습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엑스칼리 드로우라는 사이트에 들어왔는데요. 이 링크는 제가 여기다가 전달을 해드릴게요. 여기 들어오시면 이쪽에 보이는 세모, 네모, 동그라미 아이콘이 있습니다. 주소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들어오셨으면은 아까 우리 강의 예도 체크 서비스에 이해했습니다에다가 체크해 주시면 제가 진행하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20분 정도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50분, 60분 좋아요. 100분은 넘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들어오신 분들 200분 정도 되시는데 한 60%는 잘 듣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네, 이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텍스트를 다이어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옆에 AI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다가 프롬프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네, 할 일을 앱을 만들어 줄 건데 할 일 앱을 만들어줘. 투두 리스트 앱이라고 하거든요. 투두 리스트 앱을 만들어줘.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아마 이렇게 하면 되게 다양한 구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에다가 우선순위를 3개로 나누고 매우 중요, 보통, 덜 중요. 네, 이렇게 나누고 집안일에 대한 것만 대한 투두 리스트 앱이면 좋겠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여기 줄을 바꿔서 투두 리스트 앱을 나누고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이걸 조금 확대를 해서 확대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글씨 정도 보이시죠? 네, 혹시 따라치실 분들 계실까봐 복사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제네레이트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프리뷰에 내가 생각한 흐름과 비교할 수 있게끔 이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근데 영어로 만들어주니까 마지막에다가 한국어로 해줘라고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한국어로 해줘라고 추가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프리뷰가 완성이 됐죠. 인서트를 하시면 이렇게 사용자가 집안일을 추가하면 목록이 생성이 되고 삭제 옵션이 있어야 될 거고 그쵸? 우선순위 설정을 해서 매우 중요, 보통, 덜 중요 정보 확인해서 체크하면 완료가 될 거고 반영이 되는 형태로 구조가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의 흐름을 만드는 걸 순서도라고 하죠. 뭐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플로우 차트나 뭐 다양한 표현을 쓰긴 하지만 생각의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지 그전에는 하나하나 다 손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말로 하고 있는 게 실제로 어떻게 순서대로 그려지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AI가 내 말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논리적으로 얘기를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대로를 그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을 캡처해서 AI에게 줄 수 있어요. 이렇게. AI에게 이대로 만들어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엑스칼리드로라는 사이트 소개해 드렸고요. 실제로 바이브 코딩을 하면 어떤 이런 기술 스택들, 뭐 리액트나 뭐 테일윈드, TSS 이런 걸 사용해서 추가 삭제 완료 기능이 있는 만들어줘. 뭐 다크 모드를 지원해주고 데이터는 로컬 스토리지 해줘. 이런 식으로 기술까지 같이 명시해주면 좋은데 아직 우린 그건 모르니까 요구사항이라도 명확하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더 이제 아이디어를 구체화를 시켜볼 거예요. 자, 일단 앱이 목적이 필요하죠. 우리가 뭔가를 만들려면 어떠한 그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냉장고에 음식들이 있는데 이걸 사진을 찍어서 레시피를 제안해주면 앱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목적을 정했어요. 사진을 찍어서 레시피로 바꾸는 앱이 되는 거죠. 그럼 사진에서 사진 가지고 음식을, 음식물, 식재료를 추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를 휴대폰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카메라를 달아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사진을 통해서 식재료를 확인할 거냐? 첫 번째 문제 공착했죠. 그다음에 식재료를 확인했으면 어떤 레시피를 가져올 거냐? 레시피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겁니다. 네, 손 드신 분께서는 네, 잘못 드신 거겠죠? 그럼 레시피의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서 가져올 거냐?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앱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야지 단순히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를 확인해서 뭐 네, 할 수 있는 레시피를 만들어줘. 레시피 만들 수 있는 앱을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되게 두루뭉실하게 결과물이 나옵니다. 작동 구조도 중요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사진을 인식을 해서 그리고 기존에 있는 레시피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를 해서 혹은 만들어서 가져올 수 있게끔 작동 구조를 명시해 줘야 되고 그리고 플랫폼을 내가 웹에서 할 거냐 모바일 앱으로 만들어 줄 거냐 안드로이드 아이폰 아니면 데스크톱 앱으로 할 거냐 나 혼자 쓸 거니까
뭐 데스크톱 앱으로 그냥 만들어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여기 빠졌는데 4번인데요. 자료 구조. 네. 만약에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야 된다면 어떤 정보를 저장할 거냐? 사용자 정보로 뭐 게시글, 뭐 사진, 레시피 정보 이런 것들 이용해서 그걸 가지고 뭐 쿠팡에다 주문까지 해줘.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의 그런 플랫폼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UX, UI 스타일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킬 때.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엑스칼리드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시각화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AI가 이해하는 기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PRD라고 하는데요. 프로젝트 리퀘스트 디벨롭먼트라고 해가지고 네, 그냥 쉽게 말해서 개발 기획서예요. 개발 요구서. 개발 요구서인데 손으로 제가 만약에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은 어떤 시간에 손으로 쓴 학생들의 활동지를 이거를 이제 AI로 인식을 해가지고 저장을 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수기로 작성한 문서를 인식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도구를 만들어줘. 이게 목적이죠. 그리고 코드 설계도를 에이전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서 에이전트 MD 파일에 들어갈 내용을 만들어줘. 코드 설계도라는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비슷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에이전트들, 여러 AI를 제가 뒤에 소개해 드릴 건데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에는 클로드.md 그리고 뭐 이제 코덱스라고 해서 챗GPT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 그리고 대부분의 문서들은 LLMs.md 이렇게 해서 이 마크다운 형식의 파일이 있는데 이 형태로 네, 작동을 하게끔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조는 어떤 프로젝트를 할 건지 목적, 기능, 그리고 기술, 뭐 구조, 데이터, 뭐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앞에서 제가 잘 우리가 목적을 설정했으면 그걸 앞에 쓰고 뒤에 코드 설계도를 에이전트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라고 하면 됩니다. 자, 제가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봤는데 어, 아마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도 챗 GPT나 뭐 클로드나 제미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고 사용해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얘가 코드를 짜줄 수 있는데 얼마나 짜줄 수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진 않으셨을 겁니다. 특히 각각이 다 유료로 기능을 사용을 해야 원하는 성능이 나오잖아요. 저는 세 개 다 유료로 구독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교실에서 타이머 앱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제가 요청을 해봤습니다. 뽀모도로 스타일로 만들어줘. 뽀모도로 타이머가 있어요. 동그랗게 생긴 거. 25분 원래 기준 동작하는데 25분 동안 이제 뽀모도로 스타일로 뭐 집중을 하고 5분을 쉰다는 그런 개념에서 착안한 그 타이머입니다. 그리고 뭐 타이머가 25분만 있으면 안 되니까 5분, 10분, 40분 버튼 추가하고 타이머 완료 시 모션 소리 기능 나오게 하고 시간 추가 기능 나오게 하고 배경 개인화 이거는 이제 배경 여기다 넣어서 뭐 학생들 배경 이렇게 좋아하는 배경들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고요. 그리고 브라우저에 저장할 수 있게 해줘. 네,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쓰지 않고 브라우저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해봤습니다. 세 개를 다 해봤는데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돌아가는데 이거는 클로드 화면이에요. 클로드에서는 맨 왼쪽이 클로드고 위에가 제미니, 아래가 챗GPT인데요. 클로드에서 한 방에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했는데 디자인이 좀 아쉽더라고요. 이게 지워지지 않고 계속 떠 있어요. 그리고 제미니도 한 번에 성공을 했고요. 제미니 디자인이 훨씬 더 좀 이뻤습니다. 네. 그리고 다만 제미니는 좀 구식 그 라이브러리나 그런 그 코드를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장 가능성이나 이런 게 조금 아쉬웠고요.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실패했어요. 뜨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챗 GPT는 최신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호환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성공한 건 클로드나 제미니에 성공했고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코드를 좀 할 수 있다면 챗 GPT에서 코드를 이용해서 최신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더 빠르고 효과적인 걸 만들 수 있겠죠. 디자인은 되게 이쁘게 나왔거든요. 디버깅 해보니까. 네. 성능을 비교해보면 챗 GPT는 바로 안 됐고 클로드나 제미니는 호환이 잘 됐습니다. 네. 그래서 챗 GPT가 가장 잘한다고 볼 수 없고 코딩을 할 때는 이런 도구들을 비교해가면서 원하는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안정적인 기술, 뭐 리액트 주로 이제 웹을 만들 때 리액트를 많이 쓰는데 리액트를 쓸지 아니면 내가 코드를 전혀 몰라서 정말 가장 기초적인 걸 쓰고 싶다. 그러면은 HTML, CSS, JS를 쓰시면 됩니다.
두 개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챗GPT 캔버스에서는 이제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네, 계산기 같은 경우는 만들 수가 있고 원래는 이렇게 중지 이게 실행을 하면 바로 계산기를 만들어 주거든요. 불과 1년 전에는 이것도 되게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산기를 바로 만드는 것 자체가. 근데 지금은 이제 바로 되는 거예요. 네. 네, 제미니를 우리가 실제로 사용해 볼 건데 제미니는 무료로도 많이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AI 스튜디오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바이브 코딩하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제미니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제미니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들어왔고요. 링크는 제가 너무 빠른가요? 네, 조금 천천히 해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왔고 혹시 휴대폰으로 들어오실 분들은 네, QR코드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는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무료로 사용하셔도 충분한 성능이 나오니까요. 편하게 들어와 주시고 구글 로그인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글 로그인 같이 해주시고요. 네, 제가 지금 강의에도 체크 초기화했거든요. 들어오시면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이해했습니다에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프롬프트를 한번 써보실 건데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가 이걸 조금 내리고 QR코드 생성을 해볼게요. 2.5 프로가 사용이 되시면 2.5 프로로 하시고요. 2.5 프로가 안 되시면 네, 플래시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만약에 결제를 하나만 해야 된다면 챗GPT보다는 제민이나 클로드를 좀 더 권장해드려요. 왜냐면은 제민이가 굉장히 성능이 좋고 혹은 뭐 클로드 같은 경우도 코딩을 제일 잘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코딩을 좀 하고 싶고 AI를 활용해서 코딩하고 싶다면 저는 쟤는 클로드를 사용하거나 제미니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물론 챗GPT도 잘하는 분야가 있죠. 자, 지금 접속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제미니에 들어오셔가지고 아까 앞에 부분은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QR코드 스캔 혹은 제미니 로그인 하시는데 어려움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이제 100분 넘게 들어와 주셔서 초기화를 하고 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저는 재민이에 물어볼 건데 일단 여기에 기능들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유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동영상도 만들 수가 있긴 한데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조사를 하고 싶다.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수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자료들을 좀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딥 리서치를 누르고 수업 주제에 대해서 입력을 하는 거죠. 어, 잘 모르는 분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 AI 교육 트렌드를 조사해줘. 여기다가 제가 프롬프트는 디드 리서치라고 했지만 사실 넣지 않고 클릭만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하나로 적으면 되게 다양한 답변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는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아니면 나는 중학교 뭐뭐인데 나에 대해서 한번 적어주세요. 이렇게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죠. 어느 정도. 저는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하는 결과를 각자가 원하는 결과가 다를 거예요. 왜냐면 각자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리서치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리서치를 눌러주시면 얘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퍼플렉시티도 비슷한 게 가능해요. 그래서 퍼플렉시티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거 써도 되고요. 아니면 둘 다 내가 무료로 쓰고 있지 않다. 그럼 그록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만든 서비스. 그것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딥 리서치 기능은 많이 있어서 네, 꼭 재미있는 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럼 먼저 계획을 짜요, 얘가. 우리 아까 코딩할 때도 계획이 필요했잖아요. 얘가 연구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쭉 A부터 ABC까지 8개 ABC까지 해서 나오고 이걸 만약에 수정하고 싶으면 계획을 수정을 누르면 계획을 수정할 수 있어요. 아니 그냥 해줘. 초등교육만 해주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연구 시작이 될 거고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거 기다리지는 않겠습니다. 기다리시면 아마 시작이 돼서 쭉 조사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제가 조사 결과들을 좀 보여드리면 네, 연구 시작 누르면 조사가 시작이 되고 결과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고교 학점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조사해봤는데 요거를 네, 이렇게 연구를 완료하면 이렇게 네, 하나 보고서가 나옵니다. 보고서 쭉 나오고 이걸 그냥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 내보내기에서 문서로 구글 문서로 바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 계획 같은 경우 수업 자료 같은 경우 정리하기 너무 좋죠. 내보내기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만들기에서 내가 이걸 웹페이지나 인포그래픽, 퀴즈 공부할 때 좋습니다. 퀴즈 만들 수 있고 AI 오디오로 만들면 오디오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소리 공유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 가이드, 이걸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동하면서도 들을 수가 있고 사실 이렇게 보는 건 좀 안 들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들으면서 틀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면 이걸 가지고 수업 자료도 만들 수 있죠. 뭐 듣기 자료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죠. 영어도 잘 됩니다. 그래서 재민이 이용해서 수업 자료를 조사하고 만드는 기능 너무나 잘 되어 있으니까 교육자분들께서는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사실 이제 코딩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코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지도안을 짜려면 이런 프롬프트를 쓰시면 돼요. 네, 뭐 학년 대상 학생들 사실은 이제 그 수업을 짜려면 그 교과서의 내용이나 교육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는 여기에는 이렇게 학년이랑 그 과목만 지정해 줬는데 만약에 그게 있다면 그 부분을 캡처해서 넣으시거나 아니면 복사해서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표를 작성해 줘.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대부분의 지도안은 표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한타시는 40분 수업이야. 초등학교는 40분 수업이고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 50분이죠. 그거를 꼭 명시해 주셔야 되고 안 그러면은 연차시 수업을 짜줍니다. 활동 몇 개 할지 그리고 준비물 주의사항 추가해 줘. 그리고 모든 내용은 표를 작성하고 구글 문서로 보낼 수 있도록 해줘. 이 부분은 한 번 더 제가 강조했습니다. 프롬프트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운데 있는 말들을 까먹거든요. AI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제일 중요한 걸 쓰거나 맨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걸 써주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표를 작성해 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만든 걸 독수로 내보내기를 하시면 이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초기작은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준비사항, 준비물 이런 것들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구분 내용, 시간, 준비물 유의사항으로 바꿔서 표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 가장 힘든 부분이 이 어디 강의 같은 거 나가시면 지도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공개 수업할 때도 지도안을 요구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지도안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이런 부분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민이 이용해서 딥 리서치나 아니면 검색을 이용해서 만들고 그걸 국어 독서로 옮겨서 바로 편집해서 이렇게 만든 걸 또 한글로 붙여넣기 하면 들어가거든요.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미니의 딥 리서치와 그리고 구글 문서 만드는 기능까지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제미니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제 앱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제미니를 아까 들어갔던 링크를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다시 한번 제미니를 열었습니다. 그 무료 같은 경우에는 아마 플래시로 사용이 될 거예요. 혹은 여기 2.0일 수 있습니다. 네. 네, 둘 다 잘하는데 훨씬 더 똑똑한 모델이 더 잘하긴 하겠죠. 그래서 플래시로 처음에 똑똑한 모델로 해보시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모델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똑똑하지 않은 모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모델로 할 거고 필요한 도구를 이제 고민을 해볼 건데 구구단을 쉽게 연습하는 도구가 있으면 좋겠다. 이거를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구구단을 쉽게 연습하는 도구를 만들고 싶어. 이건 아이디어를 짜내는 과정에서 그냥 가볍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웹 기반 연습 도구. 네, 이렇게 나오죠. 콘솔 기반. 그리고 모바일 앱.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웹 기반으로 할 거예요. 왜냐면 접근하기 가장 쉽고, 뭐 컴퓨터도 되고, 휴대폰도 되고, 설치도 필요 없으니까. 그럼 웹 기반으로 만들어줘. 제가 이런 걸 모른다고 해도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아, 웹 기반이 좀 낫겠구나. 기본 기능, 어, 기본 기능 사용해. 그리고 조금 이제 여기다 재미를 주기 위해서 점수를 다 맞추면 포인트를 쌓게 해줘.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10문제를 내서 시간을 재서 명예의 전당에 어, 명예 전당이라 하지 말고 타임 레코드를 이게 순위를 매기고 싶은데요. 말이 어렵죠? 순위표를 어, 보여줘. 네, 이렇게 하면 그 우리가 지금 웹 기반 구구단 도구에서 기본 기능 얘가 생각한 거 이건 AI가 생각한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한 겁니다. 그쵸? 이렇게 그 AI와 활용하면서 협업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이걸 할 거고요. 이렇게 하고 바로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코딩을 할 거니까 캔버스를 딱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출하면 됩니다. 자, 지금 내가 캔버스를 이용해서 앱을 만드는 걸 시도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해했습니다에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이해도 체크. 지금 하고 있다. 네, 좋아요. 저는 이거 만드는 동안에 아까 조사해 놨던 게 됐더라고요.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조사해 놓고 딴 거 할 수 있어요. 좋죠? 네, 보면 어, 뭐 엄청나게 많이 썼는데 뭐 이렇다 하고 트렌드랑 키워드, AI 역설, 교실석 생성형 AI, 네, 초개인화 학습, AIDT에 대해서 또 나와 있죠. 네, 로드맵,
그리고 실체, 생태계 구축, 글로벌 관점에서 종이로의 회기역 트렌드 이런 것도 있고요. 네, AI 선도학교 네, 이런 그런 앱들도 교실에 쓸 수 있는 앱들도 소개를 쫙 해놨네요. 네, 그리고 어떻게 설계할 건지 수업 방식에 대해서 PBL을 제안해주고 있고요. 네, 그런데 얘가 쓰고 있는 이 소스들이 아웃데이트 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다 믿으시면 안 되고 다만 참고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제가 대선 전에 이해도 체크는 이해했습니다에다가 체크하시면 됩니다. 대선 전에 제가 올해 6월에 선거가 있어라고 했더니 2017년에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얘가 올해 선거 있는 걸 최신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잘못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정보가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기 소스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자, 아이디어 제안 이 부분 이제 많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됐네요. 자, 연습 시작. 네, 3, 12, 5, 14, 네, 64, 16, 36, 14, 10, 15. 네, 10문제 맞췄어요. 23초. 네, 고나쌤. 올리면 이제 레코드가 기록이 됐죠. 와. 그래서 반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이거를 이제 공유할 수 있는데 단 무료 버전은 이 공유가 없어요. 무료 버전은 이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랑 똑같은 기능인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AI 스튜디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따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서 제가 아이디어를 먼저 뽑아냈고 프롬프트는 이렇게 했죠. 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정리해보면 구구단을 쉽게 연습하는 도구를 만들고 싶어 웹 기반 기본 기능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했죠. 그쵸? 이거를 제가 채팅창에다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따가 AI 스튜디오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왜냐면 무료 버전은 공유가 안 되거든요. 무료 버전은 여기서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건 나만 쓸 수가 있고 다른 사람 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배포가 안 돼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재민이로 간단하게 구구단 연습별을 만들어 봤습니다. 전 예시로 다른 형태로 만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교실에서 쓰고 있는 형태예요. 교실에 전자칠판이 있거든요. 그래서 클릭해서 맞춰볼 수 있게끔 그렇게 클릭할 수 있도록 사지선 다형 중에 고를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고요. 네, 이렇게 이제 클릭할 수 있게끔 했고 열 문제를 만들어줘. 해서 공유 기능 이용해서 아이디어가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클로드 아티팩트를 보여드릴 건데 클로드는 실제로 해보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거 무료로 사용했을 때는 아마 이런 기능들이 없거든요. 가장 코딩을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가 한 번 딱 입력했는데 정말 한 번에 원하는 결과를 바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바이브 코딩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클로드 요결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똑같이 방식은 똑같아요. 재민이랑 똑같고요. 아티팩트가 앞에서 말한 캔버스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보내서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셀프 브랜딩 페이지 만들 건데 셀프 브랜딩 페이지는 실제로 내가 이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냥 명함에 넣거나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는 제가 제미니로 했지만 AI 스튜디오가 뒤에 나오거든요. 뒤에 AI 스튜디오 나와서 AI 스튜디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락처, 제가 프로젝트 어떤 거 했는지, 소개 페이지 이런 걸 만들어 볼 겁니다. 네, 실제로 링크가 잘 작동하고 네, 소개, 네,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저를 나타내는 페이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이것도 실습을 할 겁니다. 지금 네, 이해했습니다는 제가 초기화할게요. 강의에도 초기화하고
AI 스튜디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요거 링크를 제가 드릴게요. AI 스튜디오. 네, AI 스튜디오 링크 드렸고요. 요거는 PC로 하셔야 됩니다. PC로 하셔야 돼요. 트라이 재미 눌러주시고 네, PC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QR코드 띄우지 않겠습니다. 네, PC로 해주시고 들어오셨으면은 강의 이드 체크 이 부분에 네, 들어왔다고 이해했습니다. 체크해주세요. 프롬프트는 제가 방금 위에 올린 걸 그대로 쓸 거예요. 그대로 쓸 거고 음, 여기에서 빌드라고 보이시나요? 빌드? 네, 빌드를 들어갑니다. 네, 빌드에 들어와 주시고 아까 그 구글 로그인 했기 때문에 별도로 로그인 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쇼케이스를 보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앱들이 있어요. 네, 되게 재밌는 앱들이 있으니까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데 단점은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런 익스텐션 같은 거 사용하시면 쓸 수 있는데 아니면 한국어로 번역해도 되고요. 네, 한국어로 잠깐 번역해 볼게요. 네, 보면은 3D 지도도 만들고 생각의 공간 만들고 그 챕터봇 캐릭터도 만들고 네, 받아쓰기 앱도 있고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미니 플래시 2.0, 2.5 프로 이런 걸 이용해서 지도 플래너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구글이 사실 앱을 그 웹 자체가 되게 잘 돼 있잖아요. 거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가니까 이제 이렇게 다양한 걸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끄겠습니다. 끄는 방법은 여기 눌러서 언어를 끄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UR 앱 보면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제가 만든 거. 저는 여기 프롬프트에다가 프롬프트를 start from template empty하고 네, 바로 여기다가 입력해도 되고요. 아니면 어, 이 부분을 여기다 입력할 수 있는데 네, 여기 입력이 되네요. 이 위에 있는 거 네, 이거 복사해서 이렇게 넣겠습니다. 네, 복사 안 되시는 분들은 치셔도 돼요. 9구단 쉽게 연습하는 녹음 만들고 싶어. 웹 기반 기본 기능 사용해. 점수를 다 맞추면 포인트를 쌓게 해줘. 10문제를 내서 시간을 내서 실습해 보여줘. 이렇게 아까 했던 걸 그대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런 프롬프트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저처럼 프롬프트 입력해서 코드를 요청했다 하시면 이해했습니다에 네, 체크해 주시고요. 아직 못했다. 조금 너무 빨라서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설명해 주세요. 체크해 주세요. 그럼 제가 몇 분 정도 따라오고 계신지 몇 분 정도 놓치셨는지를 알고 한 번 더 이거 기다리는 동안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미니에 하다가 AI 스튜디오로 넘어왔어요. AI 스튜디오는 링크가 네, 여기서 AI 스튜디오 이 링크고요. 이 링크고요. 확대해 드릴게요. 네, AI 스튜디오 링크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영어로 AI 스튜디오 이렇게 치셔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 주시고 방금 내가 못 들어와서 빨간 버튼 눌렀는데 다시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은 이해했습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 빌드를 들어갈 거예요. 빌드. 자, 여기까지 됐다. 빌드까지 됐다 하시는 분들도 네, 빌드까지 눌렀다 하시는 분들도 들어와 주시고요. 그리고 프롬프트는 제가 복사해서 여기 채팅창에다가 넣어놨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좀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9구단을 쉽게 연습하는 녹음을 만들고 싶어. 웹 기반 기본 기능 사용해. 근데 이 기본 기능을 앞에선 여기 소개했잖아요. 앞에서 여기선 소개했는데
얘가 소개했는데, 네, 소개했는데 저는 여기서 지금 소개가 안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은 사실 더 넣어줘야 돼요. 기본 기능 이걸 빼먹을 뻔했네요. 이렇게 복사해서 아랫부분에다가 추가할 건데요. 엔터 누르면 바로 실행되거든요. Shift 엔터 누르면 이렇게 줄이 바뀌어요. Shift 엔터 줄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 칸 띄우고 이렇게 넣어줄게요. 예, 프롬프트 쓰는 기본 방법입니다. Shift 엔터 쓰는 거. 그러면 이 기본 기능 사용에 기본 기능인 설명을 추가해줬어요. 옛날에는 이런 거 하려면 여기다가 중괄호 넣고 막 이렇게 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 성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얘가 그냥 이렇게 기본 기능 땡땡 해도 알아듣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만약에 복사해서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전체 프롬프트를 넣고 저는 run 프롬프트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생각을 해요. 근데 얘가 영어로 생각합니다. 알아듣기 어렵게. 가끔 한국어로도 얘기하는데 단점이에요. 영어로 생각해서. 네. 그래서 이게 좀 단점이고 한국어로 해야 하면 한국어로 하긴 하는데 좀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미니에서 간단하게 해보고 이걸 AI 스튜디오로 가져와서 다시 이제 하는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제미니 한글로 잘하니까. 네. 네,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 AI 스튜디오에서 만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해했습니다에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지금 제가 이렇게 기본 기능에 대해 설명 안 했는데 얘가 만들어졌네요. 이거는 기본 기능 설명을 한 겁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되겠네요. 자, 지금 화면에 너무 뭐가 많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화면에 뭐가 많아서 왼쪽은 그 아까 AI 스튜디오의 챗이나 뭐 이런 기능들이고요. 빌드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앱을 만들고 있고요. 여기 위쪽에 보이는 아이콘이 있어요. 이게 코드 어시스턴트. 이거를 끄면 채팅창이 이제 안 보입니다. 그럼 원래 이게 기본적인 그 개발 환경일 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네, 근데 이걸 켜주면 이제 코드 어시스턴트 쓸 수 있고요. 우리는 이거를 써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코드 에디터를 가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코드를 전혀 모른다 하시면 사실 이걸 펴놓을 필요는 없으시죠. 근데 모든 인공지능이 반드시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코드를 조금 어느 정도 수정을 직접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네, 이런 기능들 아직 모르시기 때문에 지금은 끄고요. 지금 입문이니까 나중에 오류를 수정하시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배워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프리뷰예요. 이건 필요하겠죠? 자, 게임 시작 누르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입력할 수 있고 네, 12.9초가 걸렸네요. 만약에 코난쌤 이렇게 수입표 추가하기 하면 제가 이제 포인트가 쌓였죠. 그쵸? 네, 이렇게 쌓였습니다. 네, 얘는 아직도 만들고 있습니다. 와, 네,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고 지금 만들기 성공하신 분도 계시고 오류가 나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보이는 오토 픽스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눌러서 오류를 수정할 수 있고요. 여기에 뷰 diff라는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어떤 걸 수정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다 새로 에디트 되어 있고 기본 인덱스랑 메타데이터만 모디파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수정을 요청하시면 바뀌는 부분만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수정했는데 잘못됐다면 리스토어 체크 포인트를 누르면 다시 그 전으로 돌아갑니다. 네, 이렇게 지금 만들었고 이걸 이제 배포를 할 건데 아직 만들고 계실 것 같아서 어, 잠깐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리고 네, 혹시 쉬는 시간이 저희가 있나요? 쉬는 시간이 있나요? 저희 제가 헷갈려서 쉬는 시간 있으면 채팅이나 이게 지금 알려주시면 제가 쉬는 시간 하고 없으시면은 좀 천천히 할게요. 네, 이 부분은 왜냐면 만들고 계시니까. 그리고 이거를 이제 공유할 수 있는데 일단 배포 전에 공유를 해볼게요.
여기 쉐어 앱이 있습니다. 이쪽에 쉐어 앱이 있어서 요걸 눌러서 오케이 하시면 바로 공유를 할 수 있고요. 공유를 여기에서 제한 대문 하시면 나만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보여주고 싶으면 링크가 있는 사용자 그리고 수정을 못하게 할 거니까 뷰어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링크 복사하시면 되고 채팅창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만들었고요. 제 거를 사용하셔도 되니까 저는 공유를 해놓을게요. 이거는 저는 수정을 할 수 있게끔 편집자로 바꿔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복사해서 카피 디스 앱을 눌러가지고 복사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방금 만든 걸. 네. 들어오셔서 복사해서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앱 제작 과정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렸는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 코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생소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프롬프트를 넣어서 앱을 만드는 과정까지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지금 한 거 한번 그 소개해 주실 분 있으세요? 네. 지금 소개해 주셔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조이7 릴리라는 아이디로 수정을 했다라고 나오고요. 여기 제가 한번 들어가서 해볼게요. 조금 느린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은 이제 1초 기다리는데 기다리지 않게 해줘. 이렇게 수정을 더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랑 똑같은 프롬프트 쓰신 것 같은데 디자인도 다르죠. 네, 순위표 보기.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동으로 순위표를 적을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네, 재밌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막 올라와서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복사해서 네. 영어로 만드셨네요. Multiplication skills and collect lead 뭐죠? 영어로 쓸게요. 스타트 게임. 똑같은데 영어로 하셨네요. 네. 이러면 글로벌하게 글로벌 시장을 누릴 수 있죠. 네, 글로벌 시장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다 맞췄고 이거는 정답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프롬프트를 썼지만 조금씩 그 요구 사항이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프롬프트지만 AI가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기능을 추가한 것도 있을 겁니다. 재밌네요. 자, 그다음 제가 다른 분 거 한번 볼게요.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린 건 다 확인하지 못하고 지금 아마 만드신 분도 계시고 추가적으로 계속 만드셔도 되니까 네, 보기에 똑같은 것 같아서 이거 그냥 이거 똑같은 것 같습니다. 똑같은 것 같고 비슷한 것 같고 혹시 구구단 말고 프롬프트를 바꾸신 분 계신지 또 궁금하네요. 구구단 마스터 이것도 똑같은 것 같고요. 거의 비슷하게 해주셨구나. 네. 타이머를 만드셨네요. 아까 우리 타이머 했는데 와, 타이머 디자인 너무 이쁜데요? 네, 이렇게 되고 리셋하면 되고 혹시 바꿀 수는 없는군요. 스킵? 포모도로군요. 5분 쉬고 25분이라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타이머를 확인하려면 5분을 기다려야 되니까 눌러놓고 다른 걸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그림도 넣으셨어요? 와, 어떻게 그림을 넣으셨죠? 이거 좀 궁금한데요. 네, 지금 제가 뭘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경진님 거였나? 네, 경진님 건데 접속할 때마다 그림이 바뀌어요. 너무 신기한데요? 네, 하트. 혹시 그 채팅창에 올라온 것들 다른 분들도 들어가 보시고 같이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그 아마 공유 기능이 안 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요, 공유 기능이 안 켜져 있네요. 제가 채팅창 하나하나씩 클릭해서 보고 있는데 여기 지금 두 분은 공유 기능이 안 켜져 있어요. 네, 여기도 그림을 추가하셨네요. 네, 순위표 보기. 게임 시작해서 할 수 있고 네, 구구단 마스터로 대부분 하셨던 것 같고요. 이제 아마 이걸 해보니까 막 아이디어가 막 생기실 거예요. 와, 그럼 이거 가지고 내가 이거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그쵸? 그러면 제가 여기서 또 알려드려야죠. 네, 자, 미드스쿨, 하이스쿨, 하이스쿨 영어 보캐블러리 빌더를 만드셨네요. 미드스쿨 들어가면 네, 좀 느리지만 뭔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와, 지금 방금 만드신 앱인데 단어장을 만드셨어요. 혹시 이거 발음도 나오나요? Explore, 와, explore. 발음도 나오네요. 와, 네, 요거는 네, 너무 잘 만드셨습니다. 네, 지금 안유선 네, 선생님 잘 만드셨어요. 여기 제가 하트 눌러드릴게요. 그리고 미드스쿨 영어 You can if you work hard you can achieve 네, 정답 맞췄네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 거실이 뽀록 나니까. 네, 이렇게 너무나 잘 해주셨고 지금 질문들이 몇 개 와서 질문 답변 드리면서 같이 할 건데요. 지금 패들렛에 그 엑스칼리드로에서 똑같이 명령어를 줘도 다르게 나오는데 네, 보통 프롬프트가 같아도 다른 내용 나오는 내용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AI가 검색 도구가 아니잖아요. 우리 추론 도구고요. AI 일종의 뭐 함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를 똑같이 입력을 해도 약간의 재현성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제대로 설명을 못한 것도 있죠. 왜냐면은 아까 그 제가 만든 프롬프트도 중간중간에 빠져 있었잖아요. 뭐 삭제하고 추가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AI가 자의적으로 내용을 채운 겁니다. 네, 바로 위에 있습니다. 패들렛 주소. 네, 그리고 랭킹 공유 안 되는 거는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프론트 모델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론트 모델이 아니고 프론트 서비스만. 어, 이제 뒤에서 프론트랑 백엔드 얘기를 할 건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중국집이나 이런 데서 주문하잖아요. 그러면은 메뉴판이 프론트고요. 실제로 나오는 음식이 백엔드입니다. 그래서 그 저장 공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무리 내가 그 기록을 하려고 해도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내 로컬에만 내 컴퓨터에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네, 그 뒤에 제가 이 부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리더보드를 만들 수 있는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위표 부분이 지금 안 돼 있을 거예요. 그쵸? 네, 그 부분 같이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뭐 비슷해서 그냥 아까 앞에 걸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명예 전당이 안 될 겁니다. 자, 여기다가 요청할게요. 많이 들어오셨죠? 지금 제가 150분 누른 거 확인하고 이어서 수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크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조금 확대해보고 이 명예 전당에 그 리스트가 저장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저장이 안 돼요. 그쵸? 명예의 전당에 정보가 저장되도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배포할 수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란 용어를 모르시면 그냥 DB라고 치시면 돼요. 명예 전당에 정보가 저장되도록 DB를 만들고 배포할 수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샌드 프롬프트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지금 제가 제공할 수 있는 코드 변경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얘가 할 수 있는 건 프론트엔드 코드랑 구글 제미니 API 사용만 가능하대요. 백엔드 데이터베이스를 모르면 이게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고 싶으시면 우리가 백엔드 서비스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어렵잖아요. 이런 용어 자체가. 그래서 뒤에 앱스 스크립트라는 걸 이용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앱스 스크립트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구글 시트에 있는 걸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그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앱스 스크립트를 이용할 때는 코드를 조금 복사 붙여넣기 정도는 하셔야 돼요. 자동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 이해도 체크 서비스 같은 경우를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누가 눌러도 다 같이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제가 지금 누르면 누르는 만큼 올라가잖아요. 이게 백엔드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필요로 한데요. 저는 이거 만들 때 파이어베이스를 썼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파이어베이스 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걸 하려면 별도의 서비스가 필요하고 별도의 서비스를 쓰지 않고 가장 쉬운 방법은 앱스 스크립트를 쓰는 거다 정도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셀프 브랜딩 페이지 만들기 부분을 할 건데 아까 제가 그 AI 스튜디오 하고 가볍게 그냥 구구단에 만들어 봐야지 했는데 이게 좀 길어졌어요. 네. 이제 지금 강사님들 브랜딩 페이지를 만들 거예요. 네. 이거는 누군가 입력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백엔드가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정보만 잘 넣어서 하나의 페이지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다만 중요한 건 이 인공지능이 이 주소에 있는 정보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 가져오지 못합니다. 제미니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가져오는데 아마 챗 GPT나 클로드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제미니나 AI 스튜디오로 만들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복사해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좀 기존 거를 좀 끄고요. 선생님들 거를 좀 끄고 새롭게 만들 건데 이거 새롭게 하시기 전에 저장 반드시 누르세요. 저장 안 하면 날아갑니다. 빌드 눌러서 새롭게 넣어줄 거고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여기다가 저는 개발자라고 했는데 강사 포트폴리오 웹사이트를 만들어줘. 반응형으로 만들어줘. 이 반응형으로 만드는 이유는 디자인에서 네, 스크롤 할 때마다 이렇게 뭔가 튀어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만드는 거고요. 다음 정보를 포함해줘 하고 프로필 이미지는 제가 이렇게 하나 가져왔는데 기존에 제가 쓰고 있는 이 슬래시 페이지라는 서비스에서 가져왔습니다. 아마 노션 같은 거 쓰시면 노션 가져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많이 쓰시는 서비스도 있더라고요. L로 시작하는 건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이런 서비스 있잖아요. 이렇게 링크 걸어서 이렇게 이게 있으면 가져오시고 이게 없으면 그냥 캡처해서 넣으셔도 돼요. 캡처해서 넣으셔도 돼요. 만약에 제가 뭐 유튜브나 아니면 강의한 것들을 한번 저를 그냥 검색을 해볼게요. 선생님, 이미지가 있을 거니까. 네. 인스타그램이 있네요. 인스타그램에서 네, 요거 한번 가져와 보죠. 캡처해서 이렇게 가져와 보겠습니다. 가져와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줄게요. 넣어주고 네, 프로필 이미지 하고 GitHub 링크 만약에 여기 뭐 강사 뭐 신청 페이지나 기존에 내가 했던 강의 같은 경우 그런 있을 거 아니에요?
SNS 링크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되고, 저는 SNS 넣었습니다. 유튜브랑 깃허브 넣었고, 연락처, 뭐 구글, 뭐 지메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아니면 뭐 오픈 카카오톡, 뭐 단톡방 이런 거 뭐 안내할 사항도 있으면 넣어주셔도 됩니다. 네, 다크 모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스크롤 애니메이션 추가해줘. 색상은 파란색으로 좀 시원하게 해줘. 이렇게 했습니다. 저 여기에다가 이제 이미지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미지는 내가 작년에 진행한 강의야. 이것도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해줘. 스크롤 하단에, 네, 이렇게 스크롤 하단에 나오도록 해줘.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네, 이 프롬프트는 제가 복사해서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제 거 똑같이 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연락처나 유튜브 링크 이런 거 지우고 드릴게요. 네, 이렇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런 프롬프트 눌러서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우리가 공유할 때 코드를 전부 다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 페이지만 나오게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아까 그 영어 안유선님께서 만드신 거 요거를 배포를 하고 싶은데, 네, 이걸 배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걸요. 저는 복사 하나 할게요. 제가 그래도 아이디어가 있는데 제 걸 이렇게 뺏긴 느낌 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복사하면? 그래서 이렇게 공유하시면 안 되고, 이걸 제가 이제 복사해 왔는데 이거를 클라우드 런에 배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부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만들어지는 거 보고요. 네, 좀 걸릴 겁니다, 시간이. 그래서 코드 부분은 좀 숨기고 조금 기다려 볼게요. 맞는지 조금 걸릴 거예요. 자, 설명을 먼저 드리면, 지금 여기 그 공유하신 페이지를 제가 복사해 왔더니 똑같이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아까 앞에 있는 부분들은 아마 코드 어시스턴트의 히스토리는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활용하면 오히려 좀 일부러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하진 않을 거니까, 네, 여기 두고 더 이상 수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속도가 좀 느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확인을 해보면, 이쪽에서 API 콜 할 때 모델을 어떤 걸 쓰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롬프트는 잘 짜여져 있고, 네, 이쪽에 모델을 쓸 텐데, 제미니 모델 네임이라고 들어가 있네요. 아, 여기 컨스턴트에 들어가 있네요. 됐지? 이건가 보네요. 2.5 플래시 쓰는데 이게 느리거든요. 그래서 2.0으로만 좀 바꾸겠습니다. 배포 전에. 네, 코드 수정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할게요. 저장하고, 네, 아마 지금 API 키가 저랑 좀 달라가지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한번 안 되죠? API 키. API 키 다시 설정해줘. 모델은 건들지 마.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취소됐는데 다시 요청을 해서 하겠습니다. 오토픽스 나왔는데 오토픽스 쓰지 않고 여기서는 제가 요청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하실 수 있고, 수정이 되면 그때 배포를 해볼게요. 네, 지금 됐는데 여기 조코딩이 나와버렸어요. 조코딩님이 나와서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이 부분 지워달라고 할게요. 조코딩이 아니고, 난 조코딩이 아니고 코딩이 아니고 코난쌤이야. 다시 해봐. 강조할 때는 여기 앞에 이렇게 따옴표로 적어주시면 이 부분을 글자로 인식을 합니다. 스트링으로 인식을 합니다. 네, 다시 하고, 네, 지금 이제 디버깅 과정이라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을 놓치시면은 배포를 못하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지금 만드신 거를 이제 올리는 과정입니다. 네, 코드 부분은 좀 지우고 이렇게 볼게요. 일단 디자인을 보면, 네, 디자인을
네, 지난 강의 뭐 넣을 수 있는데 안 되어 있죠, 지금. 네. 아마 여기에서 그 이 그림을 제대로 못 가져온 것 같아요. 네, 다른 걸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깃허브랑 유튜브나 뭐 다크모드는 잘 지원하네요. 네, 코난쌤이라고 되어 있고, 네, 이미지가 필요해서 이미지는 제가 직접 여기 넣어 주겠습니다. 잘라서 넣는 건 좀 힘들어해서 이걸 복사해서 네, 여기다 넣어 줄게요. 이렇게 붙여넣기 해서 네, 이미지 이걸로 바꿔. 네. 저는 약간 사람한테 말하듯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학생들에게 말하듯이 굉장히 친절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를 해줘야 알아듣습니다. 얘가. 그냥 해줘 이러면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디버깅하는 과정, 이 과정은 조금 조금씩 지금 만드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따라하시기는 어렵고 그냥 편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봐주시면 되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이제 수정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서.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코드를 직접 들여다 봐야 될 수 있죠. 네. 그 물어보는 거예요, 얘한테. 어, 맨 위에 동그라미 부분 그림 수정하고 싶은데 어디서 바꿔?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리고 얘가 알려줍니다. 네, 어딨냐면 여기 있대요, 여기. 네, 타입스크립트에서 어, 여기 TS 이 문서에서 여기 주소가 있네요, 여기 주소가. 그러면 프로필 이미지가 이건데 이거를 바꾸래요. 그래서 지금 코드를 모르는 입장에서 제가 보여드리면 이거는 좀 지우고 이 부분 주소를 바꾸래요. 그러면 이 부분 주소를 이걸로 바꿀게요. 주소 복사를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바뀌었죠? 네,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도 이건 제 얘기가 아니니까 이것도 바꾸고 싶으면 여기도 바꿀 수 있는 거죠. AI 공부법. 네, 이렇게 해서 바꾸면 이제 반영이 돼서 들어갈 거고요. 만약에 이제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컨트롤 Z 눌러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뭔가 잘못 건드린 것 같아. 문제가 생겼어. 이렇게 하면은 뒤로 가시면 되고. 네. 자, 이렇게 지금 한번 바꿔봤고 배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것도 좀 지난 강의 포스터 부분은 아예 그냥 지워버릴까 싶어요. 네, 이렇게만 두고 지난 강의 포스터 이 부분은 다른 걸로 제가 다른 걸 바꾸겠습니다. 여기서 최근에 제가 올린 게 있기 때문에 이걸로 바꿔달라 할게요. 이거를 바꿀 건데 이걸 가져오고 싶은데 못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캡처해서 저장해서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캡처해서 저장을 해서 넣는 것도 방법이고 이걸로 새로운 강의 포스터로 바꿔줘. 지난 강의 포스터 대신 이렇게 한번 요청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미지를 못 가져오면 여기다가 이미지 올려서 링크를 거는 식으로 바꾸시면 돼요. 네, 그럼 얘가 이제 바꾸고 있죠? 지금 여기를 못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시로 넣어놨네요. 그러면 여기서 방금 캡처한 거를 제가 이렇게 저는 카카오톡에다 붙여넣기 해가지고 주로 가져오거든요. 제가 맥이라서 캡처하면은 저장이 잘 안 돼서 이렇게 가져와서 아마 윈도우 같은 경우는 캡처하면 바로 그 파일로 저장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다 넣어줄게요. 그럼 이제 여기 이미지가 이렇게 하나 들어왔어요. 업로드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이미지로 이제 바꿔줘. 아, 이건 안 되는군요. 그러면 이미지로 바꿔주라고. 카카오톡 이미지를 올렸어. 이걸로 바꿔줘. 이렇게 되고 이게 그림이 너무 글씨 너무 그 이름이 너무 기니까 리네임해서 그냥 이미지 이렇게 이미지.png로 바꿔줘. 이렇게 해볼게요. 이 부분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네, 지금 막 다시 설명해 주세요가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지금 빠르게 막 이렇게 했는데 네, 안 바뀌었네요. 다시 바꿔달라 하겠습니다. 다시 바꿔줘. 핵심적인 건요. 제가 이걸 할 때마다 AI한테 계속 요청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잠깐 못 가져와가지고 요거를 이미지를 이걸 못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업로드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서 이거 그냥 강제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있는 걸로 제 이미지가 뭐가 있을까요? 동영상을 가져오는 게 좋을까요? 네이버에서 가져올까요? 이미지 주소 복사해서 이걸 넣어볼게요. 이걸 넣어줘 이렇게 되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직접 넣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용은 바뀌었지만 이렇게 들어가죠. 내용은 여기서 직접 수정하셔도 되고 내용도 알맞게 바꿔줘. 이렇게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수정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코딩을 조금은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자, 지금 이렇게 수정을 하고 있고 제가 업로드 전에 실제로 써볼 수 있게끔 하려고 조금 수정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점점 하시면 늘 거예요. 네, 점점 하시면 늘 거고 디테일한 부분이니까 하시면서 조금 더 스스로 조금 자기 스타일에 맞게끔 바꿔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오류가 나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는 돌아가서 리스토어해서 다시 요청을 하는 게 좋습니다. 리스토어하고 다시 해봐 이렇게 요청을 할게요.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안 들어가서 계속 요청을 다시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안 들어가네요. 계속. 그럼 제가 그냥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넣고 이 부분은 뒷부분은 삭제를 해서 직접 입력을 하거나 삭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댄스파크 AI 브라우저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이 정도만 넣고 이제 그걸 해볼게요. 바뀌었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집중이 좀 흐트러졌을 텐데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자, 준비됐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해했습니다에 다시 한번 강의도 체크해 주시고요. 네, 조금 지루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과정이 꼭 필요하긴 한데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코드 하다 보니까 이거 좀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먼저 저장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런에 배포를 할 겁니다. 네, 클라우드 런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검색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아마 없으실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클라우드 런에 접속을 해서 구글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콘솔이라는 곳에 접속을 해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네, 검색이랑 링크 둘 다 띄워 놓을게요. 네, 이 부분 잘 들어와 주시고요. 자, 지금 정리해 보면 나머지는 좀 끄고 좀 집중을 해 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 좀 날리고 네, 다른 부분 거는 앞으로 좀 빼볼게요. 자, 지금 요거랑 두 개를 동시에 띄워서 반반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반반 띄워놓고 할 건데 여기에다가 저장을 할 거거든요.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 이제 지금까지 코드를 그래서 얘가 배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으면 만들어줘야 돼요. 기존에 있는 거랑 겹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에 새롭게 만들기 눌러주시면 되고 기존에 만든 게 있으면 기존에 그 셀렉트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시면 여기에 뉴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 선택하시고 여기 선택하시고 네. 자, 지금까지 접속해서 여기 선택하고 여기 선택하고까지 했다. 네, 강의도 체크 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네, 좀 어려울 거예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 들어옵니다. 처음에 들어오시면 아마 바로 만들라고 나올 거예요. 화면이 저랑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여기 옆에 있는 오픈 프로젝트, 뉴 프로젝트, 뉴 프로젝트를 눌러서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새롭게. 새롭게. 자, 이 부분이 혹시 안 되시나요? 제가 다른 계정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 이거 워크스페이스는 안 되고 그러면 이렇게 아마 들어와질 거고 이제 로그인 하셔서 이렇게 로그인 하시면 네, 맞아요. 진행하려면 결제도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안 되니까 그렇긴 하겠네요. 결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근데 뭐 100원 정도 나갑니다. 뭐 한 달 사용료가 100원에서 뭐 50원 뭐 안 나올 때는 뭐 그냥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쭉 보여드리고 뒤에서 다른 대체 앱 스크립트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름은 배포를 네, 배포를 하나 하고 이거였죠. 네, 포트폴리오라고 할게요. 포트폴리오. 영어로 포트폴리오 이렇게 적겠습니다. 결제는 파이어베이스 페이먼트로 할 건데 여기서 카드 등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만약에 안 되시면 그냥 봐주세요. 그다음에 크리에이트 그러면 이제 만들어지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들어오시면 이제 새롭게 뭔가 막 복잡한 게 만들어졌죠. 근데 이렇게 어려운 거 만드실 때도 AI 스튜디오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전혀 사실 저도 비개발자라서 몰랐거든요. 어떻게 하냐면요. 요거 진짜 꿀팁인데 지금 좀 어려워서 힘드시지만 한번 보세요. 여기 스트림 있어요. 스트림. 두 번째 이걸 누르고 쉐어 스크린을 누르고 화면을 공유를 합니다. 공유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화면이 보이는데 지금 화면이 보이니? 네, 화면이 보여요. 구글 AI 스튜디오 화면이네요. 이렇게
AI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화면을 보고. 그러면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서 내가 결제하고 싶은데 결제 어디서 해? 구글 클라우드 콘솔 화면에서 왼쪽 메뉴를 보면 결제라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그걸 클릭하면 돼요. 지금 영어로 돼 있어서 안 보이는데? 아, 그렇군요. 그러면 결제 항목을 클릭하면 결제 관련 정보를 입력하거나 기존 결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결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지금 화면이 어떤 게 보이니? 지금 화면에는 구글 네, 뭐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하면서 하실 수 있거든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일단 저는 기본 설정해놨으니까 그 부분 한번 같이 여기서 찾아볼게요. 제가 방금 포트폴리오라고 만든 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선택을 해서 여기에다가 결제가 안 돼 있으면 이제 이 부분 뜹니다. 디플로이 앱을 누르면 바로 디플로이가 됩니다. 결제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서버에 올라가기 때문에 서버 사용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오는 거고, 만약에 무료로 하고 싶으시면 이제 앱 스크립트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커서라는 도구를 이용하거나 해서 내가 실제로 코드를 배포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는 AI가 자동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조금 나는 번거롭다 하시면 자동으로 배포해주는, 근데 대신에 프론트엔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AI 기능은 못 쓰고 프론트엔드만 가능한 자동으로 배포해주는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네. 그런 도구들은 많이 있는데 리플릿이나 아니면은 뭐 VO나 뭐 러버블이나 이런 도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소개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디플로이 돼서 링크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링크를 연결하는 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네, 링크를 할 수 있고, 네, 구글 클라우드 콘솔에서 계정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뉴 프로젝트에서 만들어 주시고 결제 연동을 하는데, 만약에 이 과정이 너무 어려우시면 구글 AI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화면을 띄워놓고 질문을 하면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니면 빌링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네, 그 go to linked billing account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여기서 계정 같은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저는 뭐 12달러, 12원, 네, 한 달에 12원, 2원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돈이 안 들어요. 100원, 뭐 200원, 마이너 뭐 1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네, 정말 적게 비용이 나오고 신용카드 등록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이렇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제 카드 내용 등록하는 것까지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페이먼트, 더큐먼트, 세팅 이쪽에 보시면 있거든요. 네,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서비스니까 AI 스튜디오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잘 알려줍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네, 제가 지금 배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링크로 이제 들어가면 네, 바로 네, 이메일 문의할 수 있고, 그리고 네, 제 이메일로 들어갈 수 있죠. 깃허브나 유튜브나 다크모드 같은 거 지원이 되죠. 그래서 셀프 브랜딩 하시기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런 방식으로 만든 몇 가지 사이트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튜브로 검색어는 제가 네, 몇 개 적어 드릴게요. 이렇게 치시면 나올 거고요. 어, 이런 정보들이 사실 되게 많고 지금 짧은 시간 동안 많이 알려드리기 어려워서 제가 조금 설명을 좀 생략한 것 네, 양해 부탁드리고, 셀프 브랜딩 하시면 이런 게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바이브 코딩 파티라는 거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대부분 바이브 코딩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거를 내가 만든 걸 좀 소개하고 좀 나누고, 그리고 사실 이걸로 더 나아가서 내가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로 뭐 강의를 한다거나 스타트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서비스가 좋으면. 그래서 그렇게 조금 나누고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제가 만든 사이트고 여기에 이제 실제로 후원도 많이 이렇게 해주셨고요. 이제 조인 나우 누르면 이제 구글 폼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 입장 계획도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드릴 거고 한 300명 정도 지금 일주일 동안 받았어요. 지금 오늘 강의 들으시고 한 번씩 해보신 것들도 서브밋 제출하셔도 됩니다. 제출하셔도 되고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잠깐 말씀드린 뭐 리플리 러버블 이런 소개도 제가 다 여기서 그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면서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로 만족하지 못한 부분들은 신청하셔서 추가적으로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지금 포트폴리오 얘기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설명을 좀 드렸어요. 네, 이렇게 해서 AI 스튜디오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지금 할 게 많아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자, 근데 이제 사실 하다 보면은 좀 막히는 부분도 있어요. 프론트엔드, 백엔드 개념도 잘 모르겠고 저장하고 싶은데 그 내가 저장한 게 다른 사람한테 안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앞부분에 보이는 프론트엔드 디자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기능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론해서 뭐 영어 단어 같은 경우 번역을 한다거나 그렇게 이런 것들을 읽려면 뭐 API 같은 걸 사용을 해서 LLM 서비스를 불러와야겠죠. 우리가 이런 부분을 백엔드라고 합니다. 짜장면을 주문했어요. 배달민족이 주문했습니다. 실제로 가져다 줘야 되잖아요. 가져다 주는 게 백엔드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클라우드에 올려놔야지만 자동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한 작업물을 저도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웹 개념을 지금 이 페이지 하나로 설명드리기 사실 어렵습니다. 그냥 프론트엔드, 백엔드 정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앞에서 AI 스튜디오는 프론트엔드랑 AI 기능은 있어요. LLM을 불러올 수 있지만 백엔드에서 배분할 수 있지만 파일을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다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앱스 스크립트거든요. 그래서 앱스 스크립트를 이용하면 정말 빠르게 내가 간단한 페이지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소개해드리고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HTML은 앞부분에 나오는 프론트엔드고요. GS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지금 함수 백엔드라고 보시면 되고 시트라고 되어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우리 구글 시트 아시죠? 구글 시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구글 시트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트.u라고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바로 구글 시트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계정이 달라서 원래 계정으로 다시 해볼게요. 원래 계정으로 들어가서 시트.u 네, 이렇게 하면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 바로 새롭게 시트를 만들 수 있어요. 네, 만들 수 있고 제가 이름, 비밀번호 네, 이렇게 해서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 볼게요. 가짜 데이터 이렇게 제 이름을 좀 이용하고 비밀번호는 B C 1 이렇게 이름이랑 비밀번호가 적힌 데이터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 조회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요. 네, 이걸 조회하는 서비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이거를 제미니로 분석할 수 있는데 더미 데이터를 10개 더 만들어줘. 요청을 해볼게요. 이게 되는지 저도 안 해봤는데 잘 되네요. 그래서 삽입하면은 덮어쓰기 하면은 이제 이게 들어갈 거고 네, 이렇게 해서 넣고 이거는 표석체 붙여넣기 이거는 제가 저 처음 써본 기능인데 하길 됐는데 또 헤더 형식이 지적되지 않은 데이터 돌리기 이렇게 안 되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네, 시트 데이터 이렇게 만들어졌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이렇게 몇 개 입력하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재미로 분석,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입력했냐면 더미 데이터를 만들어줘,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제미니에서 하셔도 돼요. 제미니에서 만든 다음에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데이터를. 그럼 이 데이터를 이제 조회를 할 거예요. 조회하는 사이트를 만들 겁니다. 자, 일단 저장을 먼저 할게요. 비밀번호 조회 서비스 저장을 할 거고, 확장 프로그램에서 앱스 스크립트를 들어가시면 이제 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code.js라고 펑션이 만들어지는데, 이 형태가 이 펑션이 하나하나가 작동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 HTML이 필요하다했잖아요. HTML 이걸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시트를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요청을 할 건데, 이 부분 재민이 요청을 해볼게요. 재민이 무료로 쓸 수 있으니까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이 주소를 공유해서 네, 링크가 있는 사용자로 해서 네, 편집자로 해서 할게요. 편집자로 해서 그 다음에 이 부분에다 넣고, 이 시트를 조회하는 HTML 사이트를 만들고 싶어. 단 앱스 스크립트로 만들어야 해. 제가 프롬프트 드릴게요. HTML index.html code.js 파일을 만들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줘. 네, 이렇게 하고, 얘는 지금 캔버스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얘 코드를 붙여놓을 거거든요. 여기는 주소예요. 공유 주소 링크. 네, 이렇게 요청을 없으세요? 우클릭했을 때 없으세요? 그러면 그냥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한 10개 정도. 뭐 3개도 좋습니다. 이거 만드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저는 이렇게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얘가 이렇게 코드를 이제 사용해 보기 해서 만들어 줄 겁니다. 네, 그러면은 code.js 파일을 만들었어요. 여기에. 그리고 index.html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를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이제. 자, 먼저 쭉 긴데 천천히 읽어볼게요. code.js. 서버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이 백엔드 역할을 하니까 복사해서 이제 여기에 전체를 선택하고 네, 붙여넣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허용. 그럼 전체 붙여넣기가 됐고요. 다만 얘가 스프레드 시트 아이디를 잘 가져오는지, 시트 이름을 잘 가져오는지 확인해야 돼요. 시트 이름 1이거든요. 시트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트 1. 네. 셀 범위는 A1에서 A에서 A2 to G 이렇게 가져올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저장을 하겠습니다. 일단. 네. 그리고 두 번째 그 아래 index.html을 열기를 눌러서 네, 이게 미리 보기가 되어 있는데 코드를 열어서 코드를 복사해 주셔야 돼요. 전체 선택 컨트롤 A 하셔서 컨트롤 C 해서 자, 여기 지금 HTML 없잖아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새롭게. 그래서 HTML 만드셔서 인덱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선택해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인덱스가 여기가 소문자 대문자 구분하거든요.
소문자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제가 HTML 이름을 2번 써서 이름을 한 번 더 바꿔줄게요. index.html. 자, 이렇게 하고 저장. 그다음에 이제 비밀번호 조회 서비스. 이렇게 하면 이제 백엔드랑 프론트엔드, 그 데이터베이스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배포를 누르시고 새 배포 하시고 배포 유형을 웹앱으로 하시고 네, 설명은 기본적으로 뭐 비밀번호 조회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 사용을 모든 사용자 네, 그리고 배포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많이 까먹었네요. 자, 여기 어드밴스 눌러서 조회 서비스를 예,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allow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포가 되고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랑 원리는 똑같은데 이걸 연결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얘가 데이터 뷰어를 보여줄 거고 데이터 로드에서 하는데 못 찾았네요. 이름을 잘못 가져왔죠? 네, 여기에 이름을 히트1 이거를 중괄호를 빼줘야 되네요. 네, 이렇게 저장 다시 해서 네, 다시 네, 배포 관리해서 수정해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저장이 제대로 안 됐어요. 새 배포로 다시 해볼게요. 네,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이제 여기서 로그인 비밀번호 뭐 이름을 입력하면 비밀번호가 나오도록 해줘 해서 디자인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시트만 딱 연결하는 것만 보여드렸어요. 다 완성을 하면 좋을 텐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고 그 부분은 제가 최근에 쓴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해보시면 되고 책을 구매하시기 어려우신 상황이면 바이브 코딩 신청해 주시면 관련해서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스튜디오는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지금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뭔가 부분 빠져있는 그런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만 사용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보여드렸지만 연결하는 과정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AI 스튜디오로 이런 걸 만들 수 있다. 직독직기 연습 문장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하려고 제가 쓰려고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영어 공부 빠르게 하려고 만든 거고 그 약간 그 바이브 코딩이 집밥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배포하는 과정도 다시 한번 여기 나와 있네요. 네, 그 넘어가겠습니다. 네, 끝이네요. 그래서 지금 정리하면 바이브 코딩을 이용해서 원하는 기본 개념들을 어떤 아이디어들을 빠르게 내가 현실화시킬 수 있다 보여드리고 다만 완벽하게 만들려면 아직은 조금 공부가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AI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까 제가 AI 스튜디오랑 그 라이브 캠 하면서 도움받아서 처리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스스로 실력이 느실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어, HAS 3단계, 4단계, 5단계 과정을 지금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사실 집에서 먹는 집밥 같은 개념이에요. 제가 필요해서 만드는 도구거든요. 이것들이. 그래서 이건 집밥을 많이 만들어 보시고 하시다 보면 내가 정말 이건 남들에게 팔아도 되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또 수익화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오늘 뭐 수업 준비부터 또 셀프 브랜딩까지 바이브 코딩을 이용해서 같이 이렇게 한 번씩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질문하실 분들 있으시면 가볍게 질문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아까 패들렛에서 좀 더 확인해 볼게요. 이 사용법 영상은요. 이거는 스크린 스튜디오라는 사용 그 강의
찍을 때 쓰는 자료가 있습니다. 스크린 스튜디오. 근데 좀 비싸요. 이게 저는 네, 결제를 했는데 한 번 결제하는데 한 30만 원 정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개해 드리는데요. 바이오 코딩 파티 링크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혹시 내가 오늘 배운 내용 더 궁금하시다. 실제로 내가 한 번 더 해보고 뭔가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면 네, 여기 들어오셔서 바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동안 많이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앞부분은 그래도 따라오셨을 거예요. 뒤에 배포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앱 스크립트 사용하는 것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쵸? 시간이 조금 짧아서 저도 좀 너무 아쉬움이 있고 관련해서 유튜브에도 계속 소개해드리니까 들어오셔서 조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쉬지도 않고 잘 달려왔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